그 중에 하나가 정영기 정책위 의장의 저 발언,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그런데 이게 좀 오보로 밝혀지고 있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숙청했고, 김혁철 처형했고,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여동생 김여정까지 지금 근신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아니,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합니까? 처형이 아니라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숙청설이 근거 없는 망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한미 당국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숙청설의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제 얘기의 본론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막말 역시 숙청설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 모든 논란이 주말 이틀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던 씁쓸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래도 무책임한 막말을 반복하고 또 진정 어린 사과를 거부할지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숙청설 모 언론이 일면에 보도를 했고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보로 좀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건재한 모습들이 북한에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숙청이라 하면 북한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최룡해도 숙청을 당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교화를 하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고 이건 북한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북한에서의 이 김정은은 사실 이 나이가 어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테크노크라 관료라든지 혹은 군의 그 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사실은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교화를 보내고 다시 또 등용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최룡해도 그랬었고요. 지금 다시 이제 복귀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김영철 등이 처형됐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건 명백하게 오보죠. 처형되지 않았고 단지 52일 만에 돌아왔는데 자리를 보면 상당히 먼 곳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김영철이 그 전에 있었던 통전부장으로서의 직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얼만큼 가까이 앉느냐와 그다음에 조선중앙TV 등이 얼마나 빨리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계속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페널티를 받은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문책은 받았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안 나왔고 돌아온 건 사실인데 돌아왔음에도 굉장히 먼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오보인 거는 처형을 당했다. 이것은 분명히 오보입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일정 정도의 문책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영기 의원의 어떤 발언 중에 처형됐다. 이 발언은 분명히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처형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북한의 어떤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니까요. 근데 다만 문책은 받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은 사실은 거의 분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국정원장의 역할, 그다음에 부속실장의 역할, 그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다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0일 만에 돌아왔는데 김여정은 또 달라요. 굉장히 가까운 곳. 그러니까 그 중앙위 상무위원으로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리설주의 바로 옆에 앉았다. 지금 바로 맨 끝에 맨 오른쪽에 화면에 맨 왼쪽에 보이는 게 리수용인데 리수용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권력을 지금 획득한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수용보다 김정은에 가까이 앉았다. 김여정 부분은 굉장히 지금 좀 다르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보다 훨씬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배 변호사 김혁철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총살령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CNN이 방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조사를 받고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CNN이 방금 보도한 내용이 한국에서 가장 큰 신문이 총살됐다고 했던 북한 외교관이 구금된 채 살아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실제로 북한 연구 전문가들이 김정은이 회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니면은 회담 전면에 나섰고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들을 곧바로 숙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또 외신들도
북한 내 일정한 인물들의 숙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산호 변호사님, 글쎄 북한 관련 뉴스는 조심해서 봐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를 판단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그 하노이 회담 관련자들을 숙청을 했다는 뉴스를 뭐 소위 흘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예.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 김영철이랑 김여정이 보란 듯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가 뭘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노이 회담 관련자들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거는 우리가 하노이 회담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비를 끝냈다. 다시 우리는 다시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북한 쪽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숙청을 했다, 굉장히 큰 뭐 신상필벌을 했다는 뉴스를 만약에 먼저 흘린 다음에 이들을 다시 등장을 시키면 그 메시지가 더욱더 극대화가 되겠죠.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정리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담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북한의 좀 속내를 읽어야 되는데 정용규 의장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 조급함의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뭔가 그 속내나 아니면 이면을 읽어보려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신뢰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니까 이 부분은요.